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많이 겨울인 것 같은 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들도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험악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콜린 캠벨 박사님 그 예전에 앞에 제 동영상 앞쪽에 보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 영양학 교수입니다. 콜린 캠벨 박사님이 하고 하워드 제이콥슨이라는 박사님이 이제 지은 책인데 당신이 병드는 이유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영양학과 몰락과 건강. 그래서 콜린 캠벨 박사는 미국 코넬 대학교 영양생화학 명예교수고 미국 암연구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오랫동안 미국 보건의료 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식품 및 건강과 관련된 여러 정책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또 하여간에 미국 그 중국 연구 해서 거기 대표로 맡을 만큼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교수님입니다. 하워드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은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이자 건강교육자, 생태적 정원사로 노스캐롤라이나의 더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템플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와 보건학 박사 학위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역사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제목 밑에 부제로 현대 영양학의 몰락과 건강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있고 밑에 보게 되면 병을 키우고 치료를 막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라. 음식과 건강관리 시스템 그리고 건강의 진실을 밝히는 콜린 캠벨의 신자학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판 3세가 나왔는데 19년, 그러니까 이제 초판 1세는 16년에 나온 책인데 이것도 이제 9년 전에 나온 책이죠. 근데 이제 10년 전 나온 책인데 어쨌든 간 3세에 발행된 거는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당신이 병드는 이유들 아까도 말씀 앞에서도 얘기가 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옴기니의 서문, 그러니까 저자죠. 옴기니니까 이제 이의철이라는 분인데 직업 환경의학 전문가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는 콜레스테롤을 보면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자연식물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옹기니 서문은 이제 새로운 눈을 뜰 때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단백질과 암에 관한 가장 획기적인 연구를 담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읽은 후 식물성 식품만 먹게 됐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캠벨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했다. 의과대학과 의학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의학과 영양학, 질병의 근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접하면서 크나큰 지적 흥분과 만족을 얻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책을 읽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시면 그 책을 한번 다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암에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들이 쭉 돼 있는 얘기거든요.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왜 세상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효과 없는 치료법에 수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료실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 당신이 병드는 이유를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에 자연식물식과 식물식과 환원론과 총체론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식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보통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동물성 식품의 유무만 따진다. 따라서 동물성 지방을 식물성 지방으로 대체하는 음식과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음식들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식용유와 설탕, 콩고기, 밀고기 등 가공된 식물성 식품이 많이 사용된다. 이런 음식들을 먹다 보면 아무리 채식이라도 건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채식을 해도 잦은 병치레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가 거짓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부산에서 강의할 때 완전 채식주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베저터리언이었는데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새우젓이나 그다음에 뭐 멸치 이런 것도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건강에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다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환원론은 어떤 현상의 원인을 좀 더 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태도를 뜻한다. 반면 총체론은 다양한 요인이 한데 어우러져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큰 그림을 조망하면서 원인을 파악하는 태도를 뜻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총체론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가령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대장암과 유방암이 증가하는 엄연한 현실을 두고 환원론은 고기의 포화지방이나 조리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발암물질이 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총체론은 육류 섭취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두 입장의 암 예방 대안도 다르다. 환원론은 육류에서 지방을 걷어내고 화학 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은 육류를 먹는 것을 제시하고 총체론은 육류 자체를 먹지 말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제시한다. 콜린 캠벨 박사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는 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눈을 뜰 때가 됐다.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건강 문제와 환경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말이다. 한국은 지난 5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사람도 변했고 땅과 강과 바다도 변했다. 우리가 살아갈 환경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생각의 궤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저도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그 씨앗을 받아서 심었을 때 다시 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 쌀도 예전처럼 모내기를 하는 것보다는 모내기 된 거를 사다가 아예 이제 종자를 그냥 그렇게 사다가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번식이 안 되는 그러니까 후손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식물들이 과연 생명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저는 깊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물성 식품 섭취가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땅과 강물, 지하수는 가축 분뇨와 축산 농장에서 사용한 항생제로 오염되어 점차 생명력을 잃고 있다. 4대강의 녹조 현상은 4대강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2년 바다에 가축 분뇨를 버리는 게 전면 금지되면서 땅과 강물로 스며드는 분뇨의 양이 4-5배 늘었고 가축들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로 온난화가 가속된 것이 4대강 녹조를 증폭시킨 또 다른 원인이다. 이런 사실들을 사실은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먹되 진짜 좀 자연식에 가까운 육류를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비싸더라도. 그래서 이게 옹기니의 말은 끝나면서 이제 들어가며라고 하면서 이제 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1965년 학자로서 나의 미래는 유망해 보였다. 뭐 이렇게 쭉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16페이지 이제 콜린 캠벨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 빈곤층 어린이들의 단백질 결핍과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가 자라는 조건이라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주제를 깊이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내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양학자가 연구의 기본 과정으로 삼고 있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내 세계관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인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한 아이들이 간암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단백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부유하고 의료시설과 깨끗한 물 등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나는 이 발견이 이끄는 대로 가기로 결심했고 궁극적으로 2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첫째, 영양은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핵심 열쇠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정한 영양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부적절한 것들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이 쫓았던 기적의 치료법은 수십 년의 실험 후에 개발한 신비의 명약, 정교한 수술도구나 레이저 또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기술이나 우리를 불면의 실온으로 만들어준 DNA 변환도 아니었다. 건강의 비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아주 단순하고 고루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인 영양이다. 건강에 관한 비장의 카드는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이라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이 그들이 처방하는 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학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식단을 바꿈으로써 건강을 되찾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도하는 건강 전문 기자는 거의 없다. 한 방울의 자료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특화하는 대신에 의미 있는 지혜의 물줄기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보도록 훈련된 과학자들은 거의 없다. 환원론들이죠. 그리고 제약산업과 식품산업은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결정권을 행사한다. 그들은 일부 식물 성분들과 인공적인 성분들로 만들어진 영양제나 영양성분 강한 식품, 예를 들어 칼슘 강화 우유 등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득한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녹차가 건강에 되게 좋죠. 근데 녹차에 카테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녹차에 카테킨만을 얘기를 하면서 녹차를 하루에 8잔, 9잔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암이 예방된다고요. 녹차에는 단순히 카테킨 하나만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카테킨이 그래 굉장히 훌륭하다 하더라도 카테킨만 뽑아서 그럼 주사로 먹으면 훨씬 더 나을까요, 과연? 카테킨 성분만 그냥 쭉 먹으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진행된 많은 연구는 인체의 다양한 체계에 작용하는 좋은 식생활의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했다. 아직도 개인 및 사회의 건강을 위한 자연식물식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과학자나 의사, 언론인, 정책 결정자가 있다면 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과 장수의 열쇠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과 장수의 열쇠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악의적이든 단지 모르기 때문이든 서구 문화의 주류를 기를 쓰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열성적으로 왜곡까지 하고 있다. 평생 속아왔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만큼 말이다. 우리는 조작, 침묵,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보다 들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그냥 TV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한 얘기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이제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페이지에 서양과학과 의학은 외부에 존재하는 분명한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감옥과 패러다임들 속에서 작동한다. 우리는 현재 큰 그림은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가장 작은 요인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다. 제가 노상 강조해 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은 자동차 본네트에서 뭐 하나가 전선이 고장 났다고 해서 그것만 교체한다고 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린 자동차 기계가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시스템으로. 문제가 나무나 숲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만 빼면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이 상황을 잘 표현한다. 현대과학은 세부 요인에 집착하며 식물의 관다발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을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한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 몸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원론은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한 강박을 멋지게 포장한 단어다. 환원론은 고유의 매력적인 논리가 있어서 그 말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세계를 보는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다. 환원론자들은 다른 모든 세계관은 비과학적이고 엉성한 미신이며 관심을 가질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비환원론적 방법들로 수집된 모든 증거는 무시되거나 발표가 금지된다. 그래서 이제 콜린 캠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책은 이제 총 15장으로 돼 있습니다. 15장으로 돼 있고 1장 현대 건강관리의 신화, 2장 총체적 진실 이렇게 하고 15장 스스로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랑 가지고 이제 15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부 시스템의 노예, 그래서 일장 현대 건강관리의 신화라는 얘기를 이제 가지고 갑니다.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밋빛 청사진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게 완전한 거짓이라는 사실이다. 환상적으로 들리는 이 약속들 중 그 어떤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험하고 효과도 없는 치료법 개발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우리 몸속 유전자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듯 새로운 유전자를 찾는 데 열중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독성 혼합물로 치료하는데 그중 소수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일 뿐 나머지는 먼저 사용한 약물들의 부작용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우리는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름이 잘못되었다. 실제로는 질병관리 시스템이다. 아주 신랄합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심장질환, 암의 뒤를 잇는 세 번째 사망 원인이다. 그렇다 의사가 처방한 약들이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2000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바바라 스타필드의 논문에 의하면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연간 10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 논문은 정확하게 처방받고 복용했을 때의 부작용만을 대상으로 했고 우연이나 실수에 의한 과다 복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미국이 이런데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30페이지에 인류의 이상적인 식단 작은 제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의뢰에 쏟아부은 수조 달러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 획기적인 미래의 청사진은 항상 10년 뒤의 이야기이고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10년 후의 이야기가 된다. 유전자 연구는 악몽 같은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엄마가 딸의 유방을 미리 절제하게 만드는 비극적 오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난 50년간 나와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 첫째,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훨씬 중요한 것은 유전자나 주변 환경에 숨어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다. 두 번째, 당신이 먹는 음식들이 가장 비싼 처방약보다 더 빨리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수술보다 더 극적으로 당신을 치유할 수 있다. 셋째,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암, 심장질환, 제2의 당뇨병, 뇌졸중, 황반변성, 편두통, 발기부전, 관절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짧은 목록에 불과하다. 넷째, 건강하게 먹는 것은 언제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다. 건강한 식단은 많은 질병을 물리친다. 이게 이제 콜린 캠벨 박사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다음과 같다. 가능한 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그대로 섭취하라. 다양한 채소, 과일, 열을 가하지 않은 견과류와 씨앗류, 콩류, 도정하지 않은 곡류를 먹어라.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은 피하라. 소금, 기름, 설탕을 첨가하는 것을 멀리하라. 총 칼로리 섭취의 80%는 탄수화물, 10%는 지방, 나머지 10%는 단백질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다 뭐 맞는 얘기지만 소금 얘기가 사실은 되게 걸리거든요. 기름과 설탕을 첨가하는 건 멀리하는 건 좋지만 소금은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소금과 제가 말씀드리는 소금, 그러니까 염화나트륨과 정말 소금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녹차에는 카테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네랄도 있고 또 나쁜 것을 흡착하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4페이지에 이제 자연식물식은 왜 효과적인가라는 제목을 작은 제목을 가지고 일어나는데 글이 나가는데 산화는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난다. 우리 몸은 산화작용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또한 산화작용은 몸 안에 들어오는 해로운 화학물질을 수용성으로 만들어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조절 불가능한 과도한 산화는 사과가 썩는 것처럼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깎아먹는다.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자유 라디칼은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일으키며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유해산소라는 얘기죠. 고단백 식사는 조직 손상을 촉진하는 자유 라디칼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연식물식 식단은 사실상 고단백 식사가 불가능하다. 근데 대개 여기서 이제 자연식물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유기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주요 식품 공급원은 식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항산화 물질을 얻는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가정해도 좋다. 그런데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을 주로 섭취하면서부터 우리 몸은 산화가 잘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렸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과도한 산화를 촉진하고 우리는 더 이상 산화 손상을 방지하고 중화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있는 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뭐 일장이 다 안 끝났는데 아직도 일장이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들 그래서 이제 뭐 강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37페이지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끔 자연식물식 식단을 베저터리언 혹은 비건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한다. 나는 자연식물식을 설명할 때 채식 혹은 부위가 들어간 단어들을 피한다. 대부분의 베저터리언은 여전히 유제품 계란, 식용유,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을 비건들은 모든 동물성 식품을 배제하지만 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소금, 가공식품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제가 뭐 이 출판사에게서 이 책을 받은 건 아니고 이 책은 이제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돈 주고 사서 제가 공부한 책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 책으로 2장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